안녕하세요. 불만찬 기자들입니다. 16라운드 리뷰 시간입니다. 제가 기사에도 썼는데 네. 서울이 연승하고 인천이 첫 승 거두면서 전 구간 1등부터 12등까지 다 전쟁터가 돼버렸어요 지금. 와. 맞습니다. 그 요동친다는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은데요. 1, 2위는 좀 더 멀리 올라가고 그 밑에가 좀 더 차이가 벌어질 것 같았는데 밑에가 좁혀지고 그리고 지금 꼴찌랑 11등이랑 좁혀져 버렸어요. 좁혀져버렸어요. 지금 네. 모든 구간에서 다 재밌는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네. 그 싸움의 시발점이 됐던 16라운드 다시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경기입니다. 성남이 부산과 비기면서 연승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일단 성남 김남일 감독 선발 멤버를 보면서 확 느꼈죠. 아, 기필코 이기겠다. 맞아요. 네, 전반부터 골을 넣고 이기겠다. 왜냐면 나상호 공격 파트너로 그동안 김현성을 주로 활용을 했었는데 뭐 김현성 머리 부상도 있었지만 베테랑 골잡이인 양동현을 과감하게 그렇죠. 투입을 합니다. 마무리는 양동현이 좀 더 낫죠. 그러니까요. 근데 그 기대에 좀 부응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전반 초반에 나성호가 계속해서 기회를 만들어주고 양동현이 계속해서 슛을 시도를 하죠. 근데 첫 번째 안 들어갔어요. 네, 그 두 번째 것도 안 들어갔어요. 맞아, 그때까지 맞아. 웃었어요 이렇게. 아 그래도 오늘 좀 되네. 세 번째 슈팅이 그 장면이 완벽했습니다. 맞아요. 이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가서 다시 이쪽으로 가서 강민수를 요리한 다음에 슈팅을 때리는데 골대에 맞아요. 근데 그때 표정이 갑자기 안 되는 날이었나 사실은. 그런 흐름 속에서 성남이 계속해서 주도는 해요 일단. 예, 나상호 슈팅도 좀 골대를 빗나가면서 나상호는 경기력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예, 지금 그날 아마 벤투 감독이 본 것 같은데 아 그래 우리 상호가 그래도 역시 이 K리그에서는 좀 알아주는 실력 파고나라는 걸 느꼈을 것 같고 근데 후반에 나상호도 아니고 그 양동현도 아닌 유인수 발끝에서 맞아요. 예. 그 과정도 되게 매끄러웠죠. 맞아요. 예, 그 유인수 발끝에서 선제골이 나오면서 성남 사이드구나. 근데 돌아보면 성남이 그렇게 공격할 때 부산은 뭐 한 게 없어요. 하이라이트 보면 그 이정엽이 지구를 걷어차는 거 그거 하나 나옵니다. 나 큰 부상일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큰일 날 뻔했어. 그냥 결혼 전전날이었잖아요. 다리 쩔뚝이면서 그렇죠, 맞아요. 그 결혼식장에 갈 뻔했는데 다행히 이제 부상은 면했고 부산이 그 정도로 밀렸습니다. 이런 각이면 보통 성남이 1대0이든 2대0이든 승리를 지키는 그런 각인데 후반 추가 시간에 코너킥 상황에서 도스톤백이 완벽한 헤더로 도저히 못 막아요 누구도 그런 헤더로 동점골을 넣는 그런 그 이변을 좀 일으켰고요. 성남도 마지막에 찬스가 있긴 했습니다. 맞아요. 토미가 발바닥으로 컨트롤한 다음에 왼발 터닝슛. 근데 그게 또 골대를 맞죠? 운이 안 따랐어요. 운이 안 따랐어요. 양동현 슛도 그렇고 토미 슛도 그렇고 결국은 성남으로서는 굉장히 아쉬운 1대1 무승부가 되겠는데 근데 부산 선수들이 도스톤백 골 넣고 이정엽 결혼 축하 세레머니를 하더라고요. 이정엽 세워놓고. 근데 그게 약간 저희가 그 예전에 무슨 연습 경기 올스타전 때 많이 보던 그런 세레머니인데 저는 약간 좀 그런 게 그 시간대 그걸 했어야 되나? 왜냐면 시간이 좀 남아있었어요. 그렇지. 2분, 3분 남아있어서 공을 빨리 갖고 가서 역전골을 좀 노렸어야 되는데 거기서 축하 세레머니 우리 1대1도 만족한다는 걸 보여준 것 같아서 만약에 토미 골이 들어갔으면 그렇지. 어떻게 할 뻔했어. 그래서 조금 아쉬웠던 그 장면이지만 부산 입장에서 그래도 연패를 탈출했다는 것은 좀 소득이라면 팀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는 걸 보여준 장면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연패를 탈출했다는 게 의미를 부여할 수 있고 다음 경기 서울 대 상주 보죠. 서울이 제 궤도에 올랐습니다. 3연승. 진짜 팀이 이렇게 한꺼번에 바뀌는구나 싶을 정도로 네. 서울 기세가 무섭습니다. 사실 상주는 쉽지 않은 경기가 될 거라고 예상했었거든요. 근데 이 경기를 보니까 확실히 알겠어요. 서울이 힘이 붙었어요. 이날도 김호영 대근이 포백을 기반으로 4-1, 4-1 혹은 4-2-3-1 등을 활용하면서 했는데 네. 김원식을 축으로 이 정현철을 활용한 삼선 라인의 변화가 대단히 인상적이었거든요. 상주가 초반에 점유율을 높이면서 이제 박용호가 선제골을 넣었잖아요. 네. 그러니 갑자기 김호영 대행이 정현철을 내려버려요. 그래서 이제 4-2-3-1로 바꾸는데 그러면서 허리 쪽을 확 강화시키니까 팀 전체의 안정감이 올라갔고요. 김대행이 가장 포백을 하면서 눈에 띄게 달라진 게 이 전체적인 밸런스인데 라인을 올리면서 이게 완전히 콤팩트해졌어요. 전체적으로. 그러면서 이선의 기동력을 적극 살리고 있는데 이날 경기의 중심에는 한승규가 있었습니다. 진짜 너무 잘해. 네. 최용수 감독이 원에서 내려온 선수잖아요. 네. 근데 김대행이 더 잘 쓰는 것 같아요. 한승규는 이제 왕성한 기동력을 바탕으로 이제 빈 곳을 침투하는데 능한 스타일인데 최용수 감독 체제에서는 좀 너무 좀 이 활동 반경이 좁았다. 그리고 좀 너무 패서처럼 쓴 경향이 좀 있었는데 한승규는 이날 정현철이 내려가면서 가운데서 활동 반경이 넓어지니까 완전 물 만난 고기처럼 뛰었어요. 그러니까 본인도 이제 프리롤로 뛰었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게 가진 게 확실히 나왔고요. 1골 1도움 그 넣었던 골도 굉장히 멋있었고요. 그렇죠.
포인트도 포인트지만 전체적으로 경기 지배력이 올라갔다는 점이 저는 고무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날 저는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 언제였냐? 후반 막판이었어요. 지고 있는 상주보다 압박을 더 열심히 해. 양유민, 강상희, 차호영 같은 뭐 젊은 선수들이 후반에 들어갔는데 양유민 거의 막판 장면 보셨죠? 볼을 돌리기 위해서 하는데 막 슬라이딩 태클 해가지고 막 뺏고 막 다시 압박 들어가고 지금 서울이 얼마나 열심히 뛰고 절박하게 뛰고 있는지 보여주는 장면이었고요. 이전 서울에는 분명히 없던 장면이었거든요. 지금 서울이 달라진 가장 큰 이유라고 봅니다. 최용수 감독이 어떻게 보고 있을지 좀 궁금해지는 그러니까요. 대목이기도 합니다. 네. 네. 상주는 확실히 전체적으로 체력이 좀 떨어졌어요. 네. 네, 좋았을 때보다 밸런스가 눈에 띄게 무너졌고요. 박용호 선제골까지만 하더라도 저는 상주가 수비가 좋으니까 쉽게 가겠네라고 생각했는데 상대 저항이 고전했고요. 상주가 좀 슬슬 패턴화되는 모습이 조금 보이거든요. 이제 상대가 조금 일으키는 모습도 보이는데 전 차라리 지난 경기처럼 문선민 활용도를 좀 더 올리고 측면 쪽에 변화를 주는 게 어떨까라 생각했었는데 좀 이 부분이 잘 안 먹혔던 것 같아요. 전역을 앞둔 선수들의 집중력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좀 과감한 변화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이미 뭐 펩찬 감독도 이미 뭐 네. 변화를 고려하고 있다는 말을 했으니까 다음 경기 좀 어떻게 진행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번 라운드 가장 주목받았던 동해안 더비. 네. 이번에도 울산이 웃었습니다. 만 기자가 다녀왔죠? 다녀왔습니다. 크게 4가지를 느끼고 돌아왔습니다. 4가지씩이네. 일단 덥다는 거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습하기도까지 하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선풍기로도 어떻게 안 되더라. 예전에 저희 같이 우한 출장 같이 가는 멤버인데 우한 느낌 좀 났습니다. 들어가는 순간 턱 숨이 막혀. 근데 저희도 이제 그 위에서도 그럴지언데 경기장 잔디 뜨거워진 잔디에서 뛰는 선수들 그냥 사우나지 뭐. 너무 고생했겠다 싶었는데 그 포항은 약간 직격탄을 맞은 것 같았어요. 가뜩이나 멤버가 이 스쿼드가 얇은 상태에서 맞아요. 그런 무더위에서 뛰기가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포항은 한두 명 정도 바꾸지 거의 그 멤버로 계속 뛰었어요. 네. 죽을라 그래. 근데 울산 선수들은 익숙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만큼 로테이션을 잘 돌려서 그런 건지 초반부터 여유가 있더라고요. 압박할 때 확 하고 여유를 부릴 때 여유를 부리고 그러면서 좀 경기를 좀 유리하게 유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그 포항은 여기에 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오닐과 권한규가 컸어요. 부상을 당하면서 이른 시간에 교체카드 2장까지 꺼내야 했습니다. 근데 이때까지 이제 전북이 수원을 2대0으로 아마 앞서 10점이었고 울산은 골이 안 터지면서 전반을 0대0으로 마쳤잖아요. 네. 그래서 선두가 바뀔 수도 있겠다 싶었지만 후반 시작하자마자 그런 말이 좀 무색하게 김인성과 그 비온 존슨이 연속해서 골을 터뜨리면서 아주 손쉬운 그런 그 승리를 거뒀습니다. 제가 느끼는 건 4개 중에 하나가 가장 큰 게 포항과 울산이 더비로 묶여 있지만 격차가 몇 단계 정도 차이가 난다. 맞아요. 올 시즌 기준으로. 그러니까 이 팀이 기동성 축구인데 못 뛰니까 참 문제가 있었고 특히 서령우, 송민규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게 송민규가 염색도 하고 울산 잡고 대표팀까지 가겠다 이런 인터뷰를 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서령우가 그걸 완전히 그냥 압살을 해버렸죠. 좋은 선수예요. 네. 좋은 선수예요. 그 실력 대 실력도 있지만 준비를 굉장히 많이 했다 그래요. 경기 전에 일주일 내내 영상을 보면서 송민규 스페셜 영상을 보면서 발견을 했다 그러죠. 제가 질문을 했었는데 뭘 발견했냐 했더니 송민규가 뒤를 공을 잡고 돌았을 때 자신감이 있더라. 누구든 제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을 자기가 봤다. 그래서 못 돌게 하면 되겠구나. 단순하게. 그래서 진짜 못 돌게 했어요. 그리고 못 돌게 한 상태에서 공을 잡았을 때 뭐 우왕좌왕하지 않고 여유롭게 공을 뭐 횡패스든 백패스든 여유롭게 공을 돌리면서 공의 소유권도 유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리고 뭐 서령우는 겸손하게 송민규가 컨디션이 안 좋았던 것 같다고 했는데 서령우가 100% 잘한 거다. 그래서 영플레이어상이 송민규 뭐 1인 후보가 아닐 수도 있겠다 싶었고 대표팀 뭐 국가대표팀이든 올림픽 대표팀이든 서령우 한번 볼 수도 있겠다. 둘 중에 하나 무조건 들어갈 거예요. 네. 그리고 김도훈 감독은 김태환이 긴장해야 될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실제로 풀백으로서의 완성도라고 하면은 김태환 선수의 공격력이 좋긴 하지만 수비력 전체적으로 안정감은 서령우가 못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김도훈 감독의 말도 어느 정도 이해는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캐삭인 게 22세. 그러니까 22세가 돼요. 아니 제가 유상철 감독이랑 친하잖아요. 울산대에서 지도했었는데 서령우 선수를 풀백 말고 다른 위치에도 그 이상 할 수 있는 선수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어느 포지션이든 중미로도 훨씬 잘할 수 있는 선수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대가 좀 됩니다. 그리고 또 알게 된 사실은 김도훈 감독이 광복절에 결혼을 했다는 거. 셀프 고백을 했죠. 결혼기념일이라고 아내에게 승리를 바쳤고
비온 존슨도 요람 세레머니를 했죠. 예, 이제 임신을 한 상태고 내년이면 이제 아빠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겹경사가 많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느낀 거는 주니어 없이도 골을 넣을 수 있다는 걸 보여줬다. 맞아요. 예, 중요하네요. 홍철, 비온 존슨 괜찮다. 여기까지 좀 느꼈습니다. 다음 경기는 전북 대 수원전입니다. 전북이 손쉽게 승리를 거뒀네요. 전북이 이제 우리가 알던 전북이에요. 네. 그러니까 구스바로가 선발 라인업에 들어갔잖아요. 네. 경기 지난번에 이제 바로도 뛸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얘기했는데 네. 확실히 무게감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구스바로가 데뷔한 서울전 이후 4경기에서 12골 넣었단 말이에요. 평균 3골인데 이날도 정확하게 3골을 넣었어요. 예. 네. 두 선수의 역할이 이날도 빛났는데 바로 정확한 크로스. 예. 김보경 추가골 도왔고요. 네. 구스타브는 후반 24분 승리의 쐐기를 박는 득점을 터뜨렸습니다. 사실 뭐 두 선수 워낙 유명했던 선수라 저희가 클래스는 잘 알고 있었잖아요. 네.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빨리 적응할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에이전트들이 그 얘기해요. 감독들도 그 얘기하고. K리그 참 이상한 무대다. 이름값 높은 애들 데리고 와도 성공을 못한다. 왜냐면 워낙 구스타브도 얘기했지만 워낙 타이트하고 거칠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력도 은근히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용병 데리고 온다고 해서 다 성공할 수 있는 게 아닌데 맞아요. 와, 이 두 선수는 그냥 클래스를 바로 그냥 경기장에 투영시켰어요. 그러니까 구스타보가 힌트를 좀 줬잖아요. 전북 수비가 리그 최강이니까 훈련 중에 이들을 상대하면서 해법을 찾았다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전북은 참 스쿼드가 좋으니까 아마 울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새로운 용병 온다 그러면 그 어느 정도 해법을 찾으면서 전북은 확실하게 기세를 탔고요. 김보경 3경기 연속골 기록했습니다. 지난 시즌 MVP의 모습을 찾았고 네. 한교원도 좀 바로 오고 들어오고 나서 조금 꺾이는 게 아니냐 했는데 이날 첫 골 넣으면서 변함없는 활약 펼치고 있고요. 여기에 또 최근 이 두 선수가 자리 잡으면서 22야 선수가 융통성 있게 쓰이고 있다는 점도 전북의 강점인데 지난 경기 이성윤 뛰었죠. 이날 경기 이시현이 뛰면서 제 몫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조기성 선수가 약간 밀린 감이 있긴 하지만 긴장해야 돼. 팀 전체적인 밸런스 면에서는 훨씬 안정감을 찾았다. 이런 부분에서 전북의 기세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수원 이날 25주년 기념 유니폼 입고 나왔잖아요. 네. 그러면서 완패를 했는데 전북과의 통산 승패도 이날을 기점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렇죠. 네.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북이 구스타보 바로에만 40억을 썼단 말이에요. 네. 옛날 이 정도 돈을 썼던 팀 어딥니까? 레알 수원. 레알 수원이에요. 네, 네. 스쿼드를 보니까 너무 초라한 거야. 그러니까 수원 팬들 입장에서 뭐 강현묵, 이상민, 한석희, 박상혁 다 어린 시절부터 봤던 선수니까 기대할 수 있지만 글쎄요. 수원이 25주년이라는 그 날의 멤버를 내세우기에는 참 좀 안타깝더라고 보는 입장에서. 게다가 헨리 빠졌죠. 그럼 수비 흔들렸고. 구스타브도 얘기했지만 아직까지 에이스가 염기훈이에요. 그거는 참 이 팀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완패를 당했는데 이 경기 결과로 11일 수원은 인천에 지금 쫓기게 되는데 어쨌든 인천이랑 승점차가 있기 때문에 참 그래도 쟤들이라도 있어 다행이다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일단 네. 올해는 꼴찌가 떨어지니까 수원 지금 불안합니다. 일단 경기 끝나고 주승진 대행이 뭐 과정이 좋아지고 있다고 난 얘기했는데 모르겠어 무슨 얘기인지. 근데 그 말은 조금 엎여 있는 게 과정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지 않아요? 지금 왜냐면은 네. 그게 한 8등 9등 팀이면 뭐 그러겠는데 지금 네. 11등 팀이 과정이라니. 그러니까요. 예. 그 조성 감독이 인천 그 대구 첫 승 거두고 있다 얘기하겠지만 그런 얘기했죠. 경기력이 안 좋았지만 경기력보다는 승점 3점이 중요한 경기였다. 두 팀한테는 그게 중요하죠. 네, 근데 수원도 그런 자세로 좀 임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말 나온 김에 대구 인천전 가보겠습니다. 이 경기 역시 직접 보고 올라왔습니다. 울산보다 대구가 조금 더 더웠다. 그걸 먼저 첫 번째 느꼈고 댓글을 보니까 대구가 폭탄 돌리기에 걸렸다. 뭐 의적이냐 이런 반응이 있더라고요. 그만큼 좀 충격패라는 건데 보세요. 대구가 이제 전날에 포항과 상주가 나란히 그 패배를 하면서 5위에서 3위까지 점프할 수 있었어요. 승리할 맞아요. 경우. 맞아요. 거기다가 홈 경기였죠. 관중 25% 들어와서 제법 홈 분위기가 났죠. 세징야 부상 복귀해서 선발로 나왔죠. 인천은 99일 동안 15경기째 승리가 없었죠. 맞아요. 여러모로 이거는 대구각, 저희도 이제 예측을 대구로 했었는데 대구각으로 봐야 되고 실제 경기력도 나쁘지 않았어요. 완전히 몰아붙였어요. 네. 거의 원사이드 게임. 슈팅수가 한 28개인가 그랬어요. 원사이드하고 경기력도 좋았고 여러모로 이길 수밖에 없는 흐름인데 전반 29분 무거사한테 한 골을 먹힌 다음에 단 한 골도 넣지 못했습니다. 예, 뭐 여기는 이제 인천의 간절함 그거는 분명히 플러스 요인이고 6탄 방어. 6탄 방어 7개의 선방을 한 이태희의 깜짝 활약 이런 것도 있었지만 대구가 못 넣었다 이거는 예, 왜냐하면 세징야가 몸에 사실 그렇게 좋지 않더라고요. 예, 세징야 몸이 안 좋은 상태에서 에드가는
평소에도 느리지만 이날은 더 느렸다. 예, 뭐 느린 뭐 재생 이런 거 한 것처럼 또 느렸고 그리고 김대원 쪽에서 뭔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김대원이 폼이 좋지 않아. 네, 마무리가 안 되더라고요. 네. 아니, 달리는 것까지는 좋아요. 네. 근데 마무리가 안 돼. 그러니까 거기 가면 흐름이 좀 끊기는 감이 있더라고요. 슈팅이든 크로스든 다 안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답답해서 정성원이 야 비켜봐 내가 때릴게 하고 한 40m에서 예, 그게 들어갔으면 이제 확 역전이 되는 분위기였는데 그렇죠. 그걸 막으면서 이태희도 얘기했죠. 그게 좀 전환점이 된 것 같고 어쨌거나 이제 인천이 마지막 이제 휘슬이 울리고 막 다 들어놓더라고요. 진짜 그만큼 절실했어요. 아니 진짜 열심히 뛰었어요. 진짜 열심히 했어요. 또 부상으로만 3명 교체했거든요. 그러니까 또. 이게 저도 너무 이른 시간에 바뀌어서 네. 사실 인천 같은 팀은 좀 여력을 남겨두고 막판에 네. 좀 해야 되는데 이게 없으니까 이 남은 선수 누구 다 쓰러지면 끝나는 거야. 다 그냥 쩔뚝이면서 뛰는. 그러니까요. 예. 네, 그래서 조성 감독도 굉장히 좋아했고 뭐 그런 얘기했죠. 90분이 900분 같았다. 네, 아니 제가 오늘 아침에 통화를 했는데 네. 너무 힘들다. 너무 힘들다. 근데 살 빠질 것 같다. 분위기는 많이 좋아졌다고 해요. 네, 네. 그래서 이번 승리로 수원과의 승점 차가 6점으로 줄어들면서 다음 라운드가 공교롭게도 두 팀의 맞대결이잖아요. 이게 진짜 피 튀기는 잔류 싸움이 우리 늘 말하는 단두대 매치. 반두대 매치 이게 경쟁 전쟁 같은 분위기가 연출될 것 같고 반면에 대구는 7월에 이어서 또 2연패를 당했습니다. 연패, 연승, 연패 이렇게 자꾸 흐름을 타고 있다는 게 조금 불안 요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세징야 앞세우고도 득점하지 못했다는 거, 뭐 지난 경기에 이어서 두 경기 연속 침묵하고 있다는 게 조금은 이병우 감독 때문에 좀 충격으로 다가왔나 봐요. 굉장히 표정이 좀 안 좋았고 한 가지 좀 추가적인 소식은 인천 마하지가 종아리 파열로 아마도 네. 시즌 아웃 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인천은 부상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날 경기도 네. 3백을 썼던 이유가 부상 때문이었는데 그렇죠. 네. 지금 뭐 김호남부터 해가지고요. 그러네. 이재성 네. 굉장히 많은 선수들이 이제 부상 중이거든요. 인천 입장에서는 좀 안타까운 부분이긴 한데 어쨌든 이날 경기 승리로 네. 어쨌든 분위기를 확 바꿨습니다. 인천은 분위기 타면 달라지고 네. 찬바람 불면 다 강해지는 팀이기 때문에 네. 수원전 정말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잔류왕의 면모가 나올지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경기 광주 대 강원입니다. 네, 광주가 승리를 좀 눈앞에서 좀 놓친 감이 있습니다. 또 놓쳤어요. 네. 네. 그러니까 처음으로 관중이 들어선 광주 전용구장이었잖아요. 네. 첫 승을 노렸던 광주가 막판 실점으로 2대2로 강원과 비겼는데요. 네. 저 일단 잔디 얘기부터 할게요. 잔디가 올 시즌 다른 구단에 전체적으로 다 좋아요. 역대급 시즌이라고 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시즌이 늦게 시작했죠. 그렇죠. 그리고 원래 여름에 콘서트하고 행사하느라고 잔디가 작살나요, 맨날. 네. 근데 올해는 뭐 행사를 할 수가 없으니까 코로나 때문에 다른 구장이 잔디가 다 좋은데 야, 이제 개장한 잔디가 저 정도 수준이라는 게 저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이 부분은 조금 좀 개선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경기로 돌아오면 광주가 잘했습니다. 네. 이 경기 전체적으로 좋은 경기였는데 또 포항전에 이어서 마지막을 넘지 못했습니다. 광주가 이런 경기가 너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불운으로 보기에는 반복되는 모습인 게 집중력도 실력이고 체력도 실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날 경기는 공격적으로 왜냐면은 강원이 펠리페를 막는데 좀 부담을 느끼는 모습이었어요. 그 여러 장면 나왔지만 펠리페가 힘으로 밀고 들어가고 이래서 임채민도 막 버벅거리고 힘들었어. 그랬었는데 광주가 스스로 좀 수비적으로 내려가면서 템포를 늦춘 게 저는 오히려 강원을 살려줬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확실히 이제 펠리페는 위협적이고 엄원상 선수는 저는 K2에 있을 때는 이 정도로 인상적이지 않았는데 오히려 K리그 1 타입인 것 같아요. 훨씬 더 좋고 윌리안 특히 좋고 윌리안이 잘 되는 날 광주 게임이 좋잖아요. 네. 예. 좌우나의 속도감도 좋았고 광주가 확실히 지난 시즌 좋았던 게 확실히 펠리페도 있지만 후방의 안정감이었잖아요. 맞아요. 네. 이 부분 살아나지 않으면 좀 답답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 부분을 확실히 살아나야지 네. 지금보다 순위를 더 올릴 수 있거든요. 특히 골키퍼가 너무 불안해요. 거의 매 그러니까. 경기 실수가 나옵니다. 네. 맞아요. 강원은 한국영이 의외로 예상했던 것보다 빠른 시점에 선발로 나왔는데요. 확실히 한국영이 뛴 전반전은 안정적이었습니다. 강원이 저는 올 시즌 고전한 이유가 측면이라고 보는데 병수불 핵심이 그거잖아요. 합스페이스를 공략하는 부분인데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마무리도 잘 안 되고 조재현도 시즌 초반 같지 않고 이 부분을 지금 계속해서 뭐 정석화, 김승대 뭐 여러 선수를 넣으면서 변화를 주고 있는데 아예 이 전개 자체가 좀 안 풀리는 부분이니까 이날도 안 풀리면서 좀 전체적으로 어려운 경기 했고요. 서민우가 일찍 나갔고요. 한국영이 또 어지럼증으로 예상보다 일찍 맞아요. 나가면서 네. 후반전에 고전한 모습이 있었고 확실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국영이 있고 없고 차이가 큽니다. 김명수 감독도 경기 후에 이거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교체 카드가 한 장밖에 안 남았잖아요. 근데 고무열을 제가 볼 때는 가장 베스트 시점에 가장 베스트한 상황에서 투입한 게 아닌가 싶어서 그 마지막 골 장면은 굉장히 좋았잖아요. 예, 그 부분은 좀 칭찬할 만한데 어쨌든 지금 5경기 무승이란 말이죠. 이 무승 흐름이 더 길어진다면
강원 올 시즌 쉽지 않은데 김병수 감독이 일단 위기를 인정한 모습이에요. 경기 후에 이제 전형 변형 등을 언급했고 했는데 흐름이 일단 많이 꺾여서 좀 네.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강원, 포항, 상주가 조금 흔들리고 있고 서울, 성남이 올라가면서 6강도 이제 장담을 하지 못합니다. 옛날 6강 정해진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마지막까지 좀 지켜봐야 되는 6강 싸움이 되겠습니다. 자, 16라운드 리뷰 마무리했습니다. 금요일 업로드되는 17라운드 프리뷰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지금까지 볼만찬 기자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